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시 주석 등 세계 지도자가 미국에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9천 명으로 전주보다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수익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내 소비 증가로 매출이 성장했지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경제 불확실성이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1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했을 때 0.3% 하락하면서 직전 두 달간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기 소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월마트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됐던 지표와 실적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이 미국의 경제와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에 대한 충격 그리고 부진한 지표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47% 하락하면서 19,962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 0.43% 역시나 약보합 수준이고요. 다우지수는 1% 넘게 내리면서 44,177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0.54% 오르면서 배럴당 72달러 수준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0.66% 하락하면서 4.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흐름 살펴봐야죠.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메타가 1% 넘게 내렸습니다. 우선 애플 같은 경우도 0.39% 소폭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도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1.65%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두드러졌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미증시 월마트와 팔란티어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팔란티어는 트럼프 방위 예산 삭감으로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날 시장은 경제 전망을 어둡게 제시한 신규 경제 지표와 또 월마트 가이던스에 흔들렸습니다. 자, 이어서 M7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0.39% 강보합 수준입니다. 245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저가형 아이폰 16e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53% 강보합 수준이고요. 416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이어서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0.63%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140달러. 우선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월가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3% 그리고 아마존은 1% 넘게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유통 공룡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기업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메타입니다. 1.27%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알파벳은 0.38%, 테슬라는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354달러에서 새벽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4분기 실적 호조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 바로 전달드립니다. 순이익은 489억 4,500만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는데요. 매출도 2,801억 5,400만 위안으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CEO 에디 우는 사용자 중심 AI 주도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13% 증가하고 AI 관련 매출이 6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3년간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에 대한 10년간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알리바바는 애플과 협력해 중국 내 아이폰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자사 AI 모델 토니 채넌 2.5 버전을 출시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자상거래 부문인 타오바오와 티몰의 매출은 5% 증가한 1,360억 9,100만 위안을 기록했고 국제 전자상거래 부문인 알리익스프레스와 라자다는 32% 성장해 377억 5,600만 위안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해 금리 인하 및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12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웃도는 3.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둔화 우려가 남아있지만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3년간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재에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미러 관계 개선 논의로 태도를 급변시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리야드에서 열린 양국 회담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 측이 편견 없이 열린 자세를 보였다고 언급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군수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며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으나 IMF는 2024년 러시아 경제가 3.8%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025년 성장률은 1.4%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방 제재 완화와 유럽 시장 재진입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독자적 협상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러시아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비판했지만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반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이후 대선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전시 상황에서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요.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러시아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월마트 주가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8% 하락했습니다. 연간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 둔화 전망이 실망감을 준 탓인데요. 4분기 매출은 1,805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순매출 증가율은 34%, 조정 영업이익 증가율은 3.5.5%로 예상돼 지난해 9.6% 증가 대비 둔화할 전망입니다. CFO인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도입될 경우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 이를 실적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소매업 지표로 평가받는 동일 점포 매출은 미국 월마트 4.6%, 샘스클럽 6.8% 증가했습니다. 1월 미국 소매 판매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레이디는 겨울 폭풍과 캘리포니아 산불 영향일 뿐 소비 패턴 변화는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한편 월마트는 배당을 13% 인상해 주당 94센트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년간 83% 상승한 부분과 더불어서 S&P 500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 테르손 총리는 유럽이 인공지능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박물관처럼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미국과 중국 경제가 유럽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유럽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에서 낙후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AI 산업에 1,09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도 2천억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유럽이 AI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세계 최초의 AI 포괄적 규제법인 AI법을 시행했으나 기업들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는데요. 크리스 테르손 총리는 규제가 완화되고 자본과 인재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유럽이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16E라는 새로운 저가형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기존 주력 모델보다 저렴한 $599에 출시되며 이달 말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이와 함께 아이폰 16E는 홈 버튼과 지문 센서를 제거하고 페이스 아이디를 적용했으며 최신
18 칩을 탑재, 아이폰 상위 모델과 동일한 성능을 공개했는데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또한 애플이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셀룰러 모뎀이 탑재되면서 카메라는 단일 렌즈를 제공하고요. 애플은 최근 몇 개 분기 동안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보다 저렴한 모델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기는 799달러부터 시작하는 아이폰 16 그리고 999달러짜리 아이폰 16 프로보다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지원하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고요. 해당 기능은 이미지 생성 및 알림 요약 등의 AI 기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 저가형 모델이었던 아이폰 SE는 구형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최신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SE가 단종되면 지문 인식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은 출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의 자세한 인사이트 함께 하시죠. 네, 금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미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지금 다우가 1%대, 나스닥과 S&P가 모두 다 0.4%대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대표님, 간밤 뉴욕 증시 전반적인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불거지면서 다우지수가 1%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 기업들은 혼조 양상을 좀 보였는데요. 기업별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EPS는 좋았어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경기 둔화의 신호로 좀 해석을 했고 또 소비 둔화의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나온 소매 판매도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려하는 모습이 있었고 경기 선행지수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지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내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도 시장에서는 짙은 모습이었고요. 당분간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하락 마감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은 아니었지만 살짝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은 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좀 기조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 모두 다 낙폭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지표, 어제 발표됐던 지표들도 그 영향을 미쳤고요. 일단 월마트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4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이 가이던스가 부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공개됐던 FMC 의사록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MC 의사록 보니까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가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12월에 공개됐었던 이 점도표, 사실 올해는 원래 실적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매파적인 기조가 강하게 보여지면서 1회 혹은 동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현실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금리 2회 정도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이민 정책이라든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린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그때마다의 변수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기조였고, 뭐 글로벌 IB라든가 연준 인사들의 이런 전반적인 스탠스를 봤을 때는 올해 금리 인하가 1.5회에서 2회 정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관세는 여전히 좀 협상용으로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60% 관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결국 10에서 20% 정도로 부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도 계속 지속되진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조와 함께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엔 협상용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지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이런 관세 정책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중국과의 관계도 예상보다는 좀 완화되는 스탠스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의 방미를 기대를 하겠다. 그래서 새 미중 무역 협의에 대해서 가능성도 좀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미 이전에 이 연준이 데이터를 내릴 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때 그 확실한 데이터 그리고 숫자들에게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발언을 살펴보자면은 굴스비 쪽에서는 관세 쪽에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라파엘은 이민과 무역이 좀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미중 무역 협정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사실 뭐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팔란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팔란티어가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고 또 추가적인 조정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시세가 너무나 강하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과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5년 동안 국방 예산 8% 삭감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 쪽으로의 이제 정부 수주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이제 기업 입장 그리고 시장의 평가들이 살짝 좀 불안함을 증폭을 시켰던 그런 소식이 나와줬던 거고요. 일단은 또 카프 CEO가 100만 주 가까이 연말까지 팔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팔란티어의 주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이야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방비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국방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는 이쪽 이제 AI를 기반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방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미국의 기조는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지출 자체를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분야 쪽은 삭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란티어와 굉장히 좀 강한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AI 계약 같은 경우에는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유지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뭐 비용 절감, 효율성 극대화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면 더 대두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기술력은 그렇게 됐을 때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채택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 이 부분이 좀 저는 지금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조정 흐름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주가 자체가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프 CEO의 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이런 CEO, 임직원의 매도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앞으로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기업들을 보면서 또 이 기업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이 됐다는 점도 한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팔란티어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오늘 주가 흐름도 보면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전히 지지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이게 조정이 깊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끝날지에 대한 여부는 오늘 내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팔란티어 어제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장 안에서는 5% 넘게 내림세 보여줬고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1.7%가량 낙폭을 형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갔던 점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미국 국방부에서 5년 동안 국방 예산을 한 8% 정도 감소를 시키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 이 하락의 원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가 이렇게 감소가 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산업 자체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이진 대표님의 말씀으로 인하면은 지금 단기 급등세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또 출회가 됐었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처럼 지금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기회로도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좀 다른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니콜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끝내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사수혜로 현재 테슬라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쉬웠던 게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2의 테슬라다라는 그런 이름들을 얻었고 그리고 전기, 수소 쪽으로의 이제 트럭을 좀 생산해내는 그런 업체인데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업황이 그렇게 크게 올라와주지 못했고 그에 따른 파산 신청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테슬라가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오늘 테슬라는 좀 밀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만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머스크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주가를 좀 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니콜라가 파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경쟁 업체들은 경영난에 좀 시달릴 수 있겠구나. 역시나 부진한 업황이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시켜줬고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들을 암시를 했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요즘에 살짝 기류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워낙 강력한 발언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또 스탠스를 잘 바꾸는 대통령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 공장에 대한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모델 Y가 3월 달에 첫 배송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반응은 나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살짝 부진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테슬라는 지금의 이런 추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상하방을 봤을 때는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약간은 횡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조가 좀 횡보로 구간에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좀 상방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테슬라를 좀 더 견고하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니콜라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 업황 자체가 지금 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독주 체제를 갈 것이다라는 게 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그동안 테슬라가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된다면은 이 상승 그대로 탄력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인도 공장 설립에 매우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진전될지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모델 Y 얼마나 실적이 잘 찍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는 당분간은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또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인텔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 매각설 때문에 주가가 또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의 한번 주가도 체크를 해보자면은 일단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었는데요.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안에서는 1%대, 애프터마켓에서는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시세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부분이 지금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알테라 부분 지분 매입을 협상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즉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 부분 그리고 브로드컴에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주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대로 가는 건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본인, 미국 나라의 기업을 살려주기 위한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 살리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쪽의 이런 기조를 통해서 인텔의 주가 흐름 또한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의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추세를 여전히 좀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를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텔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자국의 기업을 더 키우자. 그리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에는 당연히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인텔의 시세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자체가 자국의 기업들을 더욱더 강하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 살리기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까지 함께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최대 지금 이슈가 하나 남아있죠. 한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일단 지금 월가에서는 실적 자체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관론이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걸 살펴봤더니 오펜하이머가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 오늘 지금 시세 자체가 140달러입니다. 앞으로 35달러나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 월가 안에서도 엔비디아 앞으로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계속 의견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좀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의 이런 도지의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좀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는 하루
하루였고요. 다만 지금 앞으로 이제 GTC 행사라던가 일정이라던가 이게 일정이 3월 17일에 개최가 되는데 블랙엘 후속 칩 루빈을 공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로봇 공학이라든지 양자 컴퓨팅에 도달 가능한 시장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인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MS에서 지금 세상을 뒤집을 양자칩을 공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요라나 2를 공개를 했는데요. 수년 안에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이 시대가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관련돼서 이렇게 되다 보면 AI의 학습 능력이 지금보다 100배 정도는 향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뒷받침이 됐는데 양자 컴퓨팅 이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AI 시장을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상용화까지 30년 걸린다. 일단 엔비디아 CEO가 그렇게 말을 했었고 초반에 그리고 그 이후의 발언들이 뭐 수년 내에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기는 했지만 이번 GTC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GTC 행사에서 뭐 로봇 공학이라던가 양자 컴퓨팅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EU 쪽에서도 지금 AI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AI 쪽으로 이제 속도를 더 높이겠다. 정부 측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물론 뭐 고효율, 저비용 이게 키워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칩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피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이제 블랙엘 최신 칩이 나오면 그 전 세대 칩은 가격이 떨어져야 마땅한데 지금 호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가격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신 칩이 나오더라도 기존 칩의 호조도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에이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바뀌는 거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 또한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좀 견조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AMD라던가 이런 경쟁 업체들과 이런 격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에이즈 반도체,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당장에 이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딥시크의 충격이 나왔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그것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엔비디아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 줄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칩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GTC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빈을 공개하게 되고 로봇이라던가 양자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멘트들을 하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어서 지금 이게 하나하나 종목씩 살펴보자면 꽤나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금 경제 자체가 코로나19 때만큼 큰 공급 충격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관세에 대한 충격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증시 변동성들은 계속 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이 아닌 나라들의 이제 상승이 좀 돋보였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요인은 결국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지속됐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런 신흥국 위주로의 상승이 좀 더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은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크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혼조 양상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지금 신흥국 중심의 특히 우리나라의 시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추세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조가 당분간은 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변동성, 특히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종전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젤렌스키에 대해서 독재자다 비판을 하고, 지금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전이 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신흥국 위주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안 그래도 계속해서 이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혼조세의 혼동성,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33%, 이더리움이 0.46%, 리플은 6%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이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은 낮은 거래량 속에서 횡보세를 이어가며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RSI는 50부근에서 매수, 매도세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9만 달러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10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4시간 차트에서는 9만 2,500에서 9만 4,300달러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 유입 자금이 늘고 있으며 강한 가격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7일 평균 거래 수수료가 70% 급락하며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수요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또한 이더리움 온체인 거래량도 급감해 2월 15일 기준 41억 9천만 달러로 전주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4년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요. 시장의 기대감이 줄어들며 네트워크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리플입니다. 우선 6% 넘게 크게 오르고 있죠. XRP는 2.69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1월 초 대비 20%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SEC와의 법적 분쟁이 최대 걸림돌로 리플은 4월 16일까지 대응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SEC의 규제 방향 재조정으로 XRP ETF 승인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XRP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수요 증가 시에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SEC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3 돌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끈 8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2.36%, 2% 넘게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3월 우선 16억 달러 규모의 토큰 언락을 두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174로 1월 최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대규모 유통으로 매도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솔라나 네트워크 활성 사용자는 55% 감소했고 덱스 거래량도 5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FTX 파산 절차에서 1,120만 솔라나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솔라나가 $150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할 시에 125에서 $130까지 하락할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도지입니다. 1.52%, 1%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1억 개가 바이낸스로 이동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입금은 매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실제 매도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도지는 최근 $0.3 아래로 하락했으며 이번 이동 이후 추가로 $0.8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 거래 중이며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최근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이번 이동이 추가 하락 신호일 수도 그리고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다 카르다노입니다. 2.85%, 2% 넘게 껑충 뛰고 있습니다. 카르다노가 24%의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에이다가 0.74에서 $0.83 범위 내에서 상승 삼각형 패턴을 형성 중이며 한 방향으로 돌파 시에 강한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는데요. $0.74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0.56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0.83를 돌파하게 되면 $1 회복도 가능합니다. 현재 에이다는 $0.79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24시간 동안 2.7% 상승했었습니다. 향후 가격 방향은 거래량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체인링크입니다. 0.6% 강보합 수준입니다. 체인링크가 한 달간 4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있다라는 이유가 주요 지지선은 잇따라 이탈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네트워크 활동 변화가 고래들의 매수 신호 또 반등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도 있는데요. 반면에 분석가 크립토 엘리트는 체인링크가 장기 하락 후 추세선을 돌파했으며 향후에 $53, $100, $144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체인링크의 반등 여부는 단기 지지선 유지와 그리고 기관, 고래 투자자들의 관심 지속 여부에 달려 있으며 향후 몇 주간 시장 흐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스위코인입니다. 6% 넘게 오름세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스위코인 가격이 $3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추가 30%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최근 $2,100만 상당의 수위가 거래소에서 유출되면서 매집 신호가 감지가 됐는데요. $2.97 이상 유지 시 $4.15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롱 포지션 강세가 상승 전망을 뒷받침하며 최근 $520만 상당의 숏 포지션 청산이 추가 매수세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발란체는 4.25% 강세, 스텔라 루멘은 0.49% 약보합 수준입니다. 스텔라 루멘이 장중에 512원까지 상승해 최저 493원을 기록했으며 거래 대금 41억 원으로 활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888원, 최저가는 110원입니다. 자, 이어서 시바이누는 0.35% 약보합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네,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최대 원자력 발전 회사고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사업은 사진에 보다시피 원자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수력과 태양광, 풍력을 기반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살펴봤더니 미국 내에 있는 원자력 발전량의 약 10%나 차지를 하게 되면서 미국 최대 원전 운행사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산업과 상업 그리고 주거 고객을 대상으로 지금 전력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5.4억 달러로 YOY 대비했을 땐 좀 부진하게, 그리고 컨센 대비했을 때도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컨센 대비했을 때 45%나 오름폭을 형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1%로 YOY 대비했을 때도 올라갔고 컨센 대비했을 때도 잘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 조금 넘게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전력과 연료 비용 쪽에서 이 35%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로 전환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4분기 순이익은 YOY 대비하면서 8.9억 달러 정도 증가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또 수익권에 진입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매출이 이렇게나 감소를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2.6%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캘파인 인수 발표로 이제 주가가 또 함께 올라가는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일단 캘파인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라던가 지열 발전 회사입니다. 이렇게 인수가 완료가 됐다면은 미국의 전력 발전량 1위 기업으로까지 또 도약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이 이 주가 상승을 크게 이끌어왔습니다. 일단 미국의 민간 전력회사 중에 11년 연속해서 탄소 배출량의 최저치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 업체보다 탄소 배출이 무려 4.5배나 적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전체 전력의 90%를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확대 정책,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컨스텔레이션은 더욱더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천연가스로 또 급변하는 수요까지 대응이 가능해지는 만능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M&A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컨스텔레이션의 기존 발전 용량은 32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비중을 찾아보자면 원자력 쪽에서 67%고요. 천연가스, 재생에너지가 다소 적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캘파인 같은 경우에 발전 용량은 지금 컨스텔레이션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라지만 천연가스 비중 자체가 94%,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만나게 된다면 이 발전 용량 자체도 늘어나게 되고요. 원자력이 42%, 천연가스가 53%로 이 파이 자체가 고르게 분배가 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력 비중은 줄어들고 천연가스 비중은 오히려 높아져서 균형 잡힌 전력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94.8%까지 올라가면서 또 안정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소 대응률은 97.5%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전력이 만약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균형이 유지가 된다면은 또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기대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지역 시장의 확장과 매출의 다각화까지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에 매출의 70% 거의 대부분이죠. 이 동부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13개 주와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역이 동부 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이 캘파인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라던가 캘리포니아, 이 남부라던가 서부 쪽에서 지금 강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별 매출 분산과 새로운 수익 기회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